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오늘은 11월 여러분들 17일 일요일이고요. 우리가 또 다가오는 이 월요일 18일의 움직임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이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 역시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나고, 여러분들 알림 버튼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분명히 누구보다 좀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주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선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마감 자체 금요일장 조금 조정을 받았죠. 마이너스 2.67% 조정받으면서 21,850원. 그리고 제가 좀 금요일 장에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냐면, 지금 8% 목요일 장에서 조금 굉장히 빌드업을 좀 오래 했죠. 모든 이평선을 수렴하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하지 못하는 박스권에서 AI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트럼프 수혜주로 인해서 소형 모듈 SMR 원전이 시기가 도래하는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목요일날 8% 상승을 하고 2.67%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하방에 있는 이 매물대 자체가 아직 이탈이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이 좋았고, 아래 꼬리를 금요일장에서도 엄청나게 달면서 정확한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몸통 자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반을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매수와 이 매도의 균형 자체가, 매수의 균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쌓여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반등이 아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1% 이상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이 기간 조정이나 이 가격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미 상향 방향으로 우측 우상향 방향으로 이 봉 자체가 전환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세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절대 믿어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이 분단위 차트에 대한 분석과 누구보다 빠른 이 각종 뉴스 자료, 지금 체코 우선 협상권 방문해서 2주일 동안 지금 사절단이 방문해 있죠. 이 결과 발표가 도래되는 시점이 또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누구보다 좀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영상에는 하루에 업로드 제한 개수가 또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내용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꼭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 자체는 이 금요일장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사실이 있었지만, 지금 코스피 2400선도 무너져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버텼고요. 외인의 순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현재 시점은 이 블랙 먼데이, 이 8월 달이었겠죠. 전 세계 증시 패닉이 온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는 이게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죠.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상승의 추세선에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 2년 뭐 6개월 만에 최대급 폭이죠. S&P 500, 나스닥 종합, 다우산업까지 엄청난 상승을 올려놨고,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려놓고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좀 힘들었죠. 하지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같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적인 부분도 있고, 주가 살리기에 뭐 너나 할 거 없이 힘을 쏟아붓고 있는 단계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트럼프가 종식을 시킬 것이다라는 이 기사 이슈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재건 사업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정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말씀을 좀 안 드리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또 이런 협상을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 뭐 정말 폭락을 많이 했죠. 폭락을 많이 했고 여기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이게 항상 이 전반적인 흐름의 장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코스피 이 선 자체가 2400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선 자체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2600선 이상까지는 끌어올려 줘야지만 거기에서 하루 좀 거래되는 2600선도 사실 좀 부족해요. 사실은 한 요 정도까지는 최소 올라와 줘야 됩니다. 2700선까지 이 코스피 종합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지금 시총이 2000조가 빠졌어요. 2000조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 움직이는 시총보다 지금 잦아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코스피가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항상 주도 섹터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가 오르고 뭐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받는 구간이라면 뭐 방산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원전이 또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이 변형이 될 거라는 거겠죠. 건설이 좀 올라가고 바이오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 외에 또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조선주가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섹터별의 흐름 결과적으로 저는 이 주독 섹터는 이제 앞으로 나온 이 4분기와 내년 초에 이 주도 섹터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주도 섹터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조선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SOS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 굉장히 힘을 실어야 되고 방산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국방 관련된 부분 항상 연말에는 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국방비가 가장 큽니다.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 방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힘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원전 관련된 부분 이 21세기 남은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구간 이게 또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원전, 방산, 2차 전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원전이 그 방산이 가장 중요한 가장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SMR 원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달러도 이 1400선을 이제 넘지는 못할 겁니다. 굉장히 과대 매수로 올라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코스피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외인의 순매수량이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도 결과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게 보시게 되면 외인 역시 마찬가지고 금요일장 역시 담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는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담는 구간이라고 제가 절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이탈하셨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은 이탈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순매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계속 이탈한다는데 나도 여기서 좀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는 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라는 이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주식의 움직임에 있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어제 기사에서도 또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2대 주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연기금은 나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좋지 못하거나 가능성이 낮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에는 절대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뭐 재무제표 기본적인 거를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 수급이 들어왔나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식을 하심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연기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예측에 대한 주식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홀딩의 구간을 갖고 조금만 빌드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연기금이 담는 부분, 외인이 담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 평단을 보시게 돼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장마감 21,850원에 이렇게 됐죠. 엄청난 매수량을 보여줬고 그 윗구간이에요. 여기 22,450원, 그러니까 전날 8%가 올랐던 금액에서도 엄청난 이 매수량이 들어와 있다. 이게 평단이 높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역시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는 거의 뭐 두산에너빌리티 외인 자금의 뭐 일대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이와 이런 이 외인의 기관의 자금 자체는요 굉장히 순도가 높아요. 굉장히 순도가 높고 절대적으로 이 2400선이 무너져 있는 이 코스피 시장에 그래도 이 외인의 영향력이 있는 단체에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종목에 대한 파워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막 몰려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평단 자체가 뭐 고점 평단은 25,000원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22,250원에서 여기 구간이겠죠? 23,842원.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매물대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 자체를, 이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체코 우선협상권 이후로 전 세계 증시 패닉도 맞고 변동성이 심했고 거기에 이 인수합병이라는 돌발 변수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걸 갈팡질팡을 많이 하시고 타이밍적인 보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계셔라. 홀딩의 구간을 가져야 되고 이 구간이 저는 저점 라인이 될 거예요. 여기 22,250원, 22,480원이 저점 라인이 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기본적인 체코 우선 협상권 수주 계약 내용 체결이 내년 3월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2, 3개월 금방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 도착지까지 도래하는 과정 이미 전에 주가는 모든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력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PC 버전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제 내용분이고 이렇게 주식연구소 이렇게 제 채널이 나와 있죠. 거기에 김소장의 주식연구소 이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 이 실시간 무료 소통방 주소까지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이 정보 꾸준하게 받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주식은 누구보다 또 정보 싸움이라고 하고 이 분단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인수합병이라는 변수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주식연구소 채널 아직 여의도 호랭이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더 이상 업로드하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 소장의 주식연구소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이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단 1분의 시간이라도, 그리고 우리 단 한 명의 주주님들에게라도 안전한 내비게이션처럼 가이드 역할이 되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 역시 주식 유튜버로서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응원의 댓글 정말 힘이 많이 난다라는 설명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시면서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무료 정보로 계속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발주사 이 방안을 했죠. 지금 방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팅을 갖고 한국 원전 영사 실사와 연계한 협상 최종 계약 절차의 순환 중에 있다라는 것. 지금 굉장히 조금 조용하게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 체코 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츠 신사업 본부과장 이 사장을 포함해서요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 아마 뭐 근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
앞으로는 이 원전 협상단도 없을 겁니다.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비틱 공장 등 현장 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제가 뭐 매일매일 다뤄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게 또 굉장히 국정과제의 보완 사업이에요. 국정원 원자력 시설 보완 내재화 지침 발표를 했고,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11월 17일 11시 54분이죠. 원전 수출 측면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로 나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재료 자체는 믿어 의심할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제는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집 나간 외국인 복귀를 언제쯤 할 것인가. 국내 주식시장이 힘들다 어렵다. 코스피 보유 비중 연중 최저 2,000조가 넘지를 못하고 빠져 있고, 실제로 그런데 어때요? 외국인이 복귀를 언제쯤 하는 게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유 비중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2.91%. 그렇다라는 얘기. 집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빠지는 22.56, 61, 55%에서 현재 23점, 여기가 이제 8% 상승했을 때 JP 모간 서울, 골드만삭스 다국에 외국 자금이 들어왔고, 여기서 단기 차익 실현 매도를 하면서 22.91%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다가오는 월요일 장 믿어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는 설명 드리고, 지금 이제 금감원이죠. 금감원에서도 이제 정정 요구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에 대한 이 합병 비율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6차 정정 요구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대 아니면 찬성에 대한 이 통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지,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합병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다 수용할 수 없는 구간이고 비율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합병 비율, 인수합병, 두산 로보틱스 캣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소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 소장의 주식연구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식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